가문장아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강희영성 이서불이라는 남자 거지는 윗마을에 살았고 궁예궁정 궁납이라는 여자 거지는 아랫마을에 살았습니다. 윗마을 강희영성 이서불이 아랫마을로 얻어먹으러 가고 아랫마을 궁예궁정 궁납이 윗마을로 얻어먹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두 거지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이왕 얻어먹으러 다닐 거면 둘이 낫겠다 싶어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부는 셋 딸을 낳았습니다. 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첫 딸은 은그릇에 밥을 담아줬다고 은장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녹그릇에 밥을 담아줬다고 노장아기라 했고 셋째는 모른 척 할까 하다가 검은 나무바가지에 밥을 담아줬고 가문장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던 살림살이가 가문장아기가 태어나고부터 마구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품팔이가 잘 되더니 일어서도 돈, 앉아도 돈, 누워도 돈, 엎드려도 돈. 되는 대로 우르르 돈이 들어왔습니다. 10년쯤 지나니 비단 옷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세 딸을 차례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큰딸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사느냐? 그야 어머니 아버지 덕이지요. 둘째 노장아기도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 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부부는 막내 가문장아기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대답이 언니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부모님 덕도 있지만 하느님, 땅님 덕이요. 제 타고난 복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넌 우리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옷가지와 먹을 것을 싣고는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사십시오. 부부는 막상 가문장아기를 야단쳐 보내고 나니 섭섭했던 큰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문장아기를 데리고 와 밥이나 먹여서 보내라. 그런데 큰딸 은장아기가 생각해보니 가문장아기가 돌아와 부모 마음이 바뀌기라도 하면 부모 사랑도 재산도 나누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샘이 난 은장아가는 노숫돌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가문장아기야, 어서 달아나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큰언니 속셈을 알아차린 가문장아기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큰언니가 노숫돌에서 내려서거든 지네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은장아기는 지네가 되어 노숫돌 밑으로 꿈틀꿈틀 기어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큰딸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를 불러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둘째 노장아기도 큰언니와 같은 속셈으로 소리쳤습니다. 가문장아기야, 어서 자라나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작은 언니 속셈을 알아차린 가문장아기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작은 언니가 두엄덤에서 내려서거든 버섯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노장아기는 버섯이 되어 두엄덤 위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두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을 밀치며 내닫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눈이 먼 부부는 집 안에 앉아 먹고 쓰기만 하니 얼마 안 가 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옛날처럼 여기저기 떠돌며 얻어먹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가문장 아기는 이 산 저 산 넘고 이 벌판 저 벌판 지나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막히는 총각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면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그걸 내가 왜 가르쳐줘? 총각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다시 가다 마케는 다른 총각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가다 마케는 또 다른 총각을 만났습니다. 이 산 아래로 가면 초가집이 있습니다. 총각은 웃으며 상냥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가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잠시 뒤 와닥을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아까 봤던 막히는 총각들이었습니다. 모두 이 초가집에 사는 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가문장 아기를 보더니 집도 좁고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은 왜 들었느냐면 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조금 있으니 말을 삶아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에게는 중간 굵은 쪽을 뚝 잘라주더니 가문장 아기한테는 남의 식구라고 가장 굵기가 가는 쪽을 떼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태어나서 많이 먹었으니 그거 드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가장 굵은 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머니한테는 굵은 쪽을 떼어주고 가문장 아기한테는 중간 굵은 쪽을 떼어주더니 자기는 배가 부르다며 가는 쪽을 먹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고마운 나머지 쌀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쌀밥을 들여가자 첫째는 처음 보는 쌀밥인지라 성질을 부렸습니다. 버러지 밥은 안 먹는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자 가문장 아기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발이 시려 못 자겠으니 저랑 같이 놀 아들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세 아들에게 물었더니 첫째와 둘째는 안 강했다며 얼른 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면 그리하지요. 그리하여 둘은 천정배필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문장 아기는 셋째한테 막 캐던 곳으로 구경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첫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똥이 가득했습니다. 둘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뱀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구덩이마다 금덩이가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그 금덩이를 주워다 팔아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렇게 호강하며 살다 보니 가문장 아기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여 거기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세상 거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영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다 저물녘에 눈먼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곧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아랫자리부터 먹이고 아랫자리에 앉으면 윗자리부터 먹여라. 그러니 눈먼 거지 부부는
먹을 것엔 손도 못 댄 채 날이 저물어 잔치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10나흘 동안 걸어서 찾아왔는데 밥 한 술 못 얻어먹는 게 우리 팔자구나. 거지 부부는 울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제야 가문장 아기는 눈먼 거지 부부를 사랑방으로 불려들었습니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고는 그동안 살아온 말이라도 듣자고 했습니다. 눈먼 거지 부부는 즐거웠던 옛날을 떠올리고는 막내딸을 내쫓았던 일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가문장 아기가 술을 가득 따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막내딸 가문장 아기입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 딸 가문장 아기라고? 눈먼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소리치다가 신기하게도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따로 집을 지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그 뒤 가문장 아기는 운명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이 운명신이 정해준 운명 때문이라고 전해지지요.